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고급 세단은 늦은 밤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지닌 중년 여성, 최수연과 그녀의 아들, 6살 재혁이 앉아 있었다. 재혁은 순수하고 해맑은 눈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귀한 아이였다. 그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했고 그의 삶은 늘 따뜻한 사랑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다. 오늘 밤 재혁은 어머니와 함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번화가를 지나 차는 점점 한적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점차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가 펼쳐졌다. 그때 재혁의 눈에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버려진 듯 보였다. 재혁은 난생 처음 보는 노숙자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순수한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으로 가득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길에 앉아 있어요? 재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아들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재혁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면만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저 아저씨는 집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길에서 주무시는 거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노숙자의 모습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는 그 남자가 마치 잊혀진 퍼즐 조각처럼 세상의 가장자리에 내던져진 듯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동정심과 함께 그 남자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재혁은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다. 노숙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노숙자 옆에 낡은 냄비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재혁의 눈에 들어왔다. 냄비 안에는 희미한 죽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자신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식탁. 그리고 그 남자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겨우 죽 한 그릇으로 추위를 버티고 있었다. 재혁은 자신의 초콜릿이 든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그는 그 남자를 돕고 싶었다. 엄마 차 세워주세요. 저 아저씨한테 초콜릿 주고 싶어요. 재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수연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다. 그녀는 재혁이 노숙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재혁은 어려서부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는 재혁에게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려주는 대신 세상의 밝은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차를 길게 세웠다. 재혁아, 저 아저씨한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 엄마랑 같이 가자. 수연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노숙자는 그들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했다. 그는 경계하는 듯 그들을 응시했다. 재혁은 노숙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는 자신의 초콜릿이 든 주머니를 노숙자에게 건넸다. 재혁의 순수한 눈빛은 노숙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노숙자는 재혁의 손에 들린 초콜릿을 보고 놀랐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뒤섞였다. 그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재혁을 바라보았다. 꼬마,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은 노숙자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네려 했다. 하지만 그때 노숙자의 얼굴에서 희미한 문신 하나가 재혁의 눈에 들어왔다. 문신은 낡고 흐릿했지만 재혁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재혁은 그 문신이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본 듯한 엄마, 저 아저씨, 저 형은 제 오빠예요. 재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재혁의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노숙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얼굴형에서 묘하게 익숙한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20년 전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지훈이 살아있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지훈아, 지훈아, 정말 네가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져 있었다. 노숙자는 수연의 손길에 놀란 듯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때 재혁은 노숙자의 손에 들린 낡은 냄비 속 죽을 보았다. 죽 안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재혁은 그 불꽃에서 묘한 신비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지닌 듯 노숙자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듯했다. 재혁의 순수한 마음은 그 불꽃이 노숙자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수연은 지훈을 꼭 안았다. 그녀는 2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기적에 감격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지훈을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들은 지훈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재혁은 뒷좌석에서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진짜 형임을 믿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가족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피어났다. 최수연의 고급 세단은 늦은 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주택에 위치한 그녀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믿기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재혁은 뒷좌석에서 지훈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노숙자였던 지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재혁의 따뜻한 온기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수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적과도 같은 재회에 대한 기쁨과 함께 잃어버린 아들의 20년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휘몰아쳤다. 저택에 도착하자 수연은 지훈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였다.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은 지훈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화려한 그림들을 보며 경계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연은 지훈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흙먼지와 수염으로 뒤덮여 있던 지훈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자 수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20년 전 사고로 잃었던 자신의 아들, 지훈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아, 정말 네가 맞니? 수연은 흐느끼며 지훈을 꼭 안았다. 지훈은 수연의 품에 안겨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 가족,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마치 지워진 그림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재혁은 지훈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형, 나 재혁이야. 형, 동생. 재혁의 순수한 목소리는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훈은 재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친근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낡은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여인과 형이라고 부르는 어린 소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재혁이 건네준 초콜릿과 낡은 냄비 속 죽이 놓여 있었다. 죽 속에 작은 불꽃은 희미하게 타올랐고 그 불꽃은 지훈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지훈을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다. 의사는 지훈이 심한 외상 후유증과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으며 그의 몸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의 팔에는 강렬한 빛을 띠는 묘한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의사는 문신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수연은 지훈의 상처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지훈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수연은 지훈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지훈의 과거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혁은 형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는 형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지훈의 마음을 열려 애썼다. 지훈은 재혁의 순수한 마음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그 문신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다. 재혁은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 문신이 마치 자신이 꿈속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연은 지훈의 문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그 문신이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지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탐정은 지훈이 실종된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치려 애썼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다. 지훈의 행방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고 그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운 듯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지훈의 실종 뒤에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20년 동안 노숙자로 살게 만든 배후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은 지훈에게 낡은 냄비 속 죽을 만들어 주었다. 죽 안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재혁은 그 불꽃에서 묘한 신비로움을 느꼈다. 지훈은 죽을 먹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숲속, 그리고 자신을 가둔 덫,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한 남자.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그때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지훈의 눈빛은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고통,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얼굴. 지훈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수연과 재혁은 지훈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수연은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강렬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그 문신이 지훈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숲, 덫, 그리고 그림자.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찢어지는 듯했다. 수연은 지훈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림자. 그녀는 그림자라는 단어가 지훈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단서가 지훈의 기억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재혁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형,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재혁의 순수한 마음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수연은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숲과 덫, 그리고 그림자라는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 노숙자로 발견되었던 골목길 주변의 숲과 낡은 건물들을 조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자라는 단어가 새겨진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는 닳아 있었지만 그림자라는 글씨는 선명했다. 수연은 목걸이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림자, 그것이 지훈의 잃어버린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지훈의 실종 뒤에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다. 치오퀘탐 티무라케 중 사우지안피엔 콘트라이 민히탄케 모기아 주수옷 레심남 쿠오지키웃 큐아콘 와바충 파이트라기아 트록 총리 쿄비에트랑 위짜이혁와 지훈 쿄파이캄 파라 수탓 트롱롱커 눅컨송밭 언장당 트라오. 최수연 여사는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겨진 숲, 네오치, 그리고 그림자라는 단서들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지훈이 발견되었던 골목 주변의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하고 수십 년 전에 실종 신고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재혁은 어머니의 곁에서 지훈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지훈은 재혁의 순수한 애정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는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수연은 오랜 수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20년 전, 지훈이 실종된 날, 마을 인근 산에서 발생했던 기이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 당시 한 사냥꾼이 덫에 걸린 맹견을 발견하고 사살하려 했으나 맹견이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하여 사냥꾼들을 제압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맹견의 몸에는 특이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연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맹견이 바로 지훈이 언급했던 그림자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과 사냥꾼이 묘사한 맹견의 문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지훈은 단순한 사고로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고 그림자라는 존재가 그 음모의 핵심에 있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일렁였다. 그림자, 그 개가 나를 살린 거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그럴 거야. 그리고 그 그림자라는 개가 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거야. 수연이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림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 마을 인근 산으로 향했다. 재혁과 바우도 함께 동행했다. 재혁은 그림자라는 새로운 가족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바우는 주인 이안을 돕기 위해 묵묵히 그들 곁을 지켰다.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다. 숲은 고요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그림자의 흔적을 쫓아 헤매었다. 바우는 이안의 말을 알아듣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리한 후각은 그림자의 희미한 냄새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던 중 바우는 낡은 오두막 앞에서 멈춰 섰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그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오두막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두막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오두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셰퍼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였다. 그림자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체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고통, 그리고 자신을 가둔 덫. 지훈은 그림자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다. 그림자는 지훈의 손길에 놀란 듯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였다. 하지만 지훈의 따뜻한 온기에 그림자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림자, 내가 왔어. 미안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지훈이 그림자를 꽉 안으며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연은 그림자의 상처를 살펴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림자의 상처는 심각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때 재혁이 그림자의 옆에 앉아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의 순수한 손길이 닿자 그림자는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그림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그림자의 상처를 감싸 안았고 상처는 놀랍게도 빠르게 아물어갔다. 수연과 지훈은 재혁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재혁의 순수한 마음이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일깨운 것이었다. 그림자의 능력은 단순히 치유력을 넘어섰다. 그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림자는 재혁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다. 그때 오두막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수연은 몸을 굳혔다. 누군가 오두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바우는 으르렁거리며 오두막 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와 지훈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림자를 학대하고 지훈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꼬마, 제법이군. 내 놈이 이 개를 살려냈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 개도. 내 놈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수연은 지훈과 재혁, 그리고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아들과 내 개에게서 떨어져. 사냥꾼들은 수연의 맹렬한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총을 겨눴다. 그 순간 지훈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사냥꾼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듯 뒤로 나자빠졌다.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끔찍한 사고, 그리고 그를 납치하고 버렸던 사냥꾼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블랙가더라는 불법적인 궁연훈련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고, 그림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이글거렸다. 그림자 역시 맹렬하게 짖으며 사냥꾼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사냥꾼들을 제압하고 지훈과 재혁, 그리고 수연을 보호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민준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으며 지훈과 그림자를 학대하고 버린 장본인이었다. 수연은 지훈의 기억이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그의 깊은 상처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바우가 마을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사냥꾼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젠장 경찰이다. 일단 후퇴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경찰이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냥꾼들과 상처 입은 지훈, 그리고 그림자를 발견하고 놀랐다. 수연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고 사냥꾼들의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세상에 알려졌다. 지훈과 그림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민준은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훈을 납치하고 그림자를 학대했으며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벌였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민준의 몰락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지훈은 잃어버렸던 기억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되찾았다. 그는 수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수연은 아들을 꼭 안았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내서. 재혁은 형의 손을 꽉 잡았다. 형, 이제 아프지 마. 내가 형 옆에 있어. 그림자는 지훈과 재혁, 그리고 수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맹견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그의 능력은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지훈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팔에 링거를 맞고 있었다. 그의 옆 침대에서는 그림자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총상과 학대의 흔적이 그림자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깊은 신뢰로 빛났다.
지우는 그림자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림자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기억, 가족, 그리고 정의감까지. 그는 그림자를 반드시 살려내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최수연 여사는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2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겪은 고통과 그림자의 상처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재혁은 형 지훈의 손을 꽉 잡고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지훈이 제출한 증거들과 자신의 신복들의 진술 앞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블랙가다르라는 사설 훈련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밀렵, 그리고 경호 임무 등을 수행했고, 과거 지훈을 납치하여 학대하고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까지. 민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언론은 지훈과 그림자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노숙자로 살아가던 재벌가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고, 맹견으로 오해받았던 그림자가 사실은 학대받은 궁견이었으며, 지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지훈은 일약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림자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림자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수의사는 그림자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탄하며 그를 기적의 개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지훈의 곁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림자는 밝고 명랑한 강아지로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그림자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태양그룹의 경영에 복귀하는 대신 그림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림자와 함께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여 동물보호소와 유기견 센터를 지원하고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수연 여사 역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자선사업에 동참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그림자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가득했다. 그림자는 아픈 동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털을 핥아주었다. 그림자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지훈은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림자는 단순히 치유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림자는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였다. 지훈은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림자의 기적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기적의 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림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림자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를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날까봐 걱정했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는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되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그림자의 능력을 선한 곳에만 사용하고 그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막아설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그림자와 함께 자신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림자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지훈은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그림자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림자는 지훈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었다. 그들은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이겨내며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수의사의 낡은 동물병원은 지훈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그는 그림자의 치료비를 갚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병원 일을 도왔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동물들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일상이 되었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는 그림자의 상처가 아물고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맹견이 아니었다. 지훈의 곁에서 그림자는 마치 순한 양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볐다. 그림자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지훈은 병원에서 일하는 틈틈이 그림자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는 그림자의 몸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신을 단서로 그림자의 진짜 주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수의사는 지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림자의 문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과거 특수훈련을 받은 군견이었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특정 부대에서 사용하던 인식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던 중 수의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단순한 궁연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블랙가드츠다라는 비밀스러운 궁견훈련 프로젝트의 일원이었고 그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림자는 실험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버려진 것이었다. 그림자를 버린 배후에는 민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민준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으며 그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 지훈은 그림자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그림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림자, 아저씨가 미안해.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저씨가 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고 진짜 행복을 찾아줄게. 지훈은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는 지훈의 손길의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났다. 지훈은 그림자의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찾은 듯했다. 하지만 민준은 교도소 안에서도 그림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림자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다. 민준은 교도소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연락하며 경찰과 언론을 매수하여 그림자의 과거를 조작하고 그를 위험한 맹견으로 몰아쓰며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론 플레이는 성공적이었다. 시민들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그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우는 민준의 음모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숨겨야 했다. 그는 그림자를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 산속으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 그림자를 보호하려 했다. 어머니는 지훈과 그림자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림자가 위험한 맹견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그림자를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그림자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의 조직원들이 마을에 침입했다. 그들은 그림자를 잡기 위해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림자를 숨기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림자는 지훈과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괴한들에게 맞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는 지훈과 어머니에게만은 순종적이었다. 지훈은 그림자와 함께 민준의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그는 그림자의 도움을 받아 괴한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괴한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지훈은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을 넘겼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그림자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그때 지훈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농기구를 들고 괴한들에게 맞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아들과 내 계획에서 떨어져 내 놈들이 감히. 괴한들은 지훈 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지훈은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림자 역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함께 괴한들에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결국 괴한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꼬마, 제법이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놈의 개도, 내 놈의 어미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지훈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그림자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림자는 지훈과 어머니를 향해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훈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 순간 그림자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듯한 빛이었다. 민준과 조직원들은 그림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괴한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듯 뒤로 나자빠졌다. 지훈과 어머니는 그림자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그림자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빛은 괴한들을 마을 밖으로 밀어냈고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지훈은 그림자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림자는 지친 듯 지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몸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다. 수아의 치유 능력과 유사한 그림자에 내재된 특별한 능력이 발현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림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림자의 명예를 되찾아 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림자와 함께 희망을 전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을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의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영웅이었다. 낡은 시골집은 민준의 조직원들이 휩쓸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준우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집안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기적적으로 치유된 그림자의 존재는 그들에게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확신을 주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빛, 그리고 그 빛이 가져온 치유의 힘을 직접 목격하며 그림자가 평범한 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에게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준우는 그림자를 꼭 안았다. 그의 작은 품은 그림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림자의 털에 얼굴을 묻자 준우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아들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그림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 그녀는 하늘에 감사했다. 그들의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림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림자는 준우의 손길의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눈빛은 준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무한한 신뢰로 빛났다. 준우는 그림자의 눈에서 자신이 한때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찾은 듯했다. 그는 그림자와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추악한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심에 놀랐지만 그녀는 아들을 믿었다. 그녀는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묵묵히 지지하며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다시 도시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그림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그린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는 가장 먼저 수의사를 찾아갔다. 수의사는 그림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준우는 수의사에게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의사는 준우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그림자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그림자의 능력을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준우를 돕기로 약속했다. 수의사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의 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그림자의 능력은 단순한 치유력을 넘어섰다. 그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을 보면 불안해했고 그들을 위로해주려 애썼다. 수의사는 그림자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민주는 교도소 안에서도 그림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림자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다. 민주는 교도소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연락하며 거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언론을 매수하고 그림자의 과거를 조작하여
그를 위험한 맹견으로 몰아쓰며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론 플레이는 성공적이었다. 시민들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그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톤 킴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준우는 민준의 음모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세상의 편견과 거대한 권력 앞에 좌절감을 느꼈다. 수의사 역시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준우야,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림자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할 수도 있어. 수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림자를 보호하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를 이용하려는 민준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림자의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세상을 향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저는 그림자를 믿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세상을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그림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반드시 민준의 거짓을 밝혀내고 그림자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겁니다. 준우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우선 그림자가 과거 특수훈련을 받은 군견이었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특정 부대의 인식표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림자가 민준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었으며 억울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은 민준의 추악한 진실과 그림자의 억울한 사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민준의 로비로 인해 일부 언론은 여전히 준우의 말을 왜곡하고 그림자를 맹견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민준은 교도소 안에서도 언론을 통해 준우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쓰고 그림자를 위험한 개로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준우는 민준의 막강한 권력 앞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림자와 함께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날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가득했다. 준우는 그림자에게 아픈 동물들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림자는 망설이지 않고 아픈 동물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수아의 치유 능력과 유사한 그림자의 능력은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림자의 기적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기적의 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주는 그림자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분노했지만 그는 교도소 안에서 더 이상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인기를 이용하여 민준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민준이 그림자를 학대하고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불법적인 실험을 통해 돈을 벌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사람들은 민준의 악행에 분노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결국 민준은 교도소 내에서도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경찰의 압박과 쏟아지는 증거 앞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림자를 학대하고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민준의 몰락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심지어 민준의 교도소 내 신복들까지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맹견이 아니었다. 그는 준우의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동물 보호소를 방문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봤다.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변화에 행복해했고 그들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 고마워.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림자의 눈빛은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로 빛났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준우와 그림자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맞이했다. 민준과 그의 추악한 조직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블랙가드 프로젝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언론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대서특필했고 준우와 그림자는 세상의 영웅이 되었다. 시골집 마당은 이제 민준의 조직원들이 남긴 흔적 대신 그림자의 활기찬 발소리와 준우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희망이 넘쳐났다. 그림자는 더 이상 맹견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기적의 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보듬는 듯한 깊은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림자의 치유 능력은 수의사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이는 의학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준우는 그림자의 능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림자의 능력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준우는 그림자를 꼭 안았다. 그의 작은 품은 그림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림자의 털에 얼굴을 묻자 준우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어머니는 아들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모습은 어머니의 삶에 드리워졌던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긍정적인 기운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의 변화가 가져다준 활력 덕분인지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은 그림자의 따뜻한 손길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오랜 시간 상처받았던 동물들의 마음도 치유되었다. 그림자는 단순한 신체적 치유를 넘어 동물들의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까지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은 고통받는 생명체들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고 그의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인기를 이용하여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의 잔인함을 알리고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물 학대 방지법 강화에 대한 국민 청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의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준우와 그림자를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림자는 준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림자, 고마워.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준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내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약속해. 그림자는 준우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비며 으르렁 하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듯 했다. 준우는 그림자를 꽉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깊은 사랑이 피어났다. 그는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준우와 그림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빛날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